조증은 우울증의 이면이다. 정신분석적인 입장에서는 둘 간의 관계를 이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죠. 우리 경조증적 성격, 교제의 순환성 성격이라고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근본적으로 우울성 성격 조직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것을 부인 방어로 대응함으로써 그 반대가 되는 경조증, 조증의 성격들을 띠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측면에서 그 조증만 단독으로 겪는 사람보다는 조증과 우울증을 번갈아 가면서 겪는 이 순환성 성격을 갖는 것이 이분들의 조금 더 정확한 심리 묘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 그림으로도 잠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이제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이제 감정 기복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우울증 기간, 우울 에피소드가 왔을 때는 상당히 깊게 그 무기력과 슬픔을 느끼다가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에 조증 에피소드가 나타날 때는 또 이제 지나치게 흥분되고 고양된 기분들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울증 에피소드, 조증 에피소드가 번갈아 나가는 것을 조울증, 양극성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 유명인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양극성 장애를 겪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뭐 해밍웨이라든지 커트 코베인 같은 유명한 작가들, 그리고 윈스턴 처칠, 우울로 더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분도 양극성 장애로 진단될 수 있는 그런 좀 부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해외에 양극성 장애 정보가 수록된 이제 이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제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요건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그 굉장히 많은 이런 양극성 장애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경험했던 유명한 사람들은 누가 있었는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울만 단독으로 경험하는 것에 비해 이 우울과 조증을 번갈아 가면서 경험을 하는 양극성 장애는 조금 더 좀 위험도가 높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요. 자살 시도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본인의 이제 삶을 유지하고 적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좀 더 불편함과 이제 힘든 것을 많이 호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사이트들도 만들어지고 이것이 혼자서 또 주변에 전문적인 도움 없이 겪어내다 보면은 이제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알리고 본인이 이러한 경험들이 있다고 하면은 좀 빨리 전문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이트들이 좀 제공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조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울증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상태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조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대한, 거창한 계획을 갑자기 세우고 생각의 질주, 생각이 한번 시작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시는 거죠. 그 다음 배도 안 고프고 잠도 안 오고 계속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 성취해야 하는 계획이나 목표를 향해서 자꾸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뭔가 약물이라든지 물질에 자꾸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성도 이 조증 상태에서는 더 강해지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교재가 이제 추동, 정동, 기질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방어, 관계 패턴, 또 이제 각 성격에서 드러나는 자기, 이런 것들, 전이와 역전이 이런 순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조증 성격에 대한 각 챕터의 내용들은 사실 이 소제목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내용들이 약간 챕터별로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한 내용들이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간략간략하게 내용들을 좀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경조증 성격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수준이 상당히 높고요. 좀 약간 흥분되어 있고, 그리고 자꾸 이제 이동성,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활동성이 높다. 그리고 산만하고 또 사교성이 높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대인관계를 맺을 때 좀 진지한 이야기보다는 그것을 자꾸 유머로 돌림으로써 피상적인 관계를 좀 갖는 경향들이 있고요. 또 자기가 느끼는 여러 가지 슬픔이나 실망감 같은 부정적인 정동에도 머물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단순히 분노로만 표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본인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워해요. 굉장히 격분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앞서서 우울성 성격 조직이 구강기 고착일 수 있다라고 하는 프로이트와 에브라함의 그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조증 성격 역시 구강기 고착으로 보여질 수 있는 행동 패턴이 있다.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지나치게 뭘 마시고 손톱 깨물고 껌 씹고 입으로 하는 활동에 이게 자꾸 집중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강기 고착으로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 좋지만 이제 너무 그 정도가 지나치다. 그리고 뭔가 위태로워 보이는 것, 내일이 없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이죠. 뭔가 불안정해서 믿음직스럽지 못한 측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조증 성격 유형의 그 방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부인과 행동화, 평가절하, 전능 통제, 이렇게 네 가지 자기 방어 기제를 주요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이랑은 또 이제 다른 개념이죠. 억압에 비해서 조금 더 원시적인 형태의 방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분명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그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치부하는 것을 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별일 아닌 듯 무시하는 태도 같은 것들이 부인의 방어 기제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부인과 더불어서 행동화도 조증 성격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눈앞에 놓여진 현실, 그리고 그 현실을 지각함으로써 느껴지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감정들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이분들은 바로 행동을 하게 된다. 행동의 종류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성애와 약물에 의존하고 도발적인 행동,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도둑질 같은 거, 어떤 자기의 충동성을 억제하지 않고 바로 표현하는, 그리고 오히려 일을 더 꼬이게 만드는 이러한 행동들을 자꾸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가절하하는 모습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 그 사람에게 내가 끌리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그러기를 힘들어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 관계가 시작되지 않도록 그 사람을 평가절하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부인이랑도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유아적인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어 기제의 유아성은 여기 전능 통제에서도 드러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아무런 약점도 없고 마치 죽음마저 이겨내는 불사의 존재처럼 인식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또 막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은 반드시 이것을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간 근거 없는 믿음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전능 통제의 방어 기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경조증적으로 성격 구조가 형성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동기에 어떤 뚜렷한 외상적인 분리 이후
이것이 적절히 처리되지 못한 결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외상적 분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사람, 본인 양육자가 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죽었거나 혹은 양육자의 이용과 별거로 인해서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본인에게 기억이 되었다. 갑작스러운 이사 같은 것들도 이제 그것이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에 더해서 양육자로부터 비난받았고 학대받았던 경험들, 이러한 것들이 조금 이제 경조증적인 성격을 구성하는데 좀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례들을 분석을 해보면 경조증, 그러니까 결국은 순환성 장애, 그 양극성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우울만 겪는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그 상실 경험이 극단적이고 좀 힘들었었던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러한 상실 경험, 이러한 어떤 트라우마틱한 경험들을 본인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부인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해 부인의 방어 기제가 발달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